속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10분 안으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내 대출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버튼 지금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 3.25%에서 이제 3%가 됐죠. 그래서 0.25%포인트 낮췄는데요. 10월에 한번 인하했었죠. 지난달에. 그러다가 연속 두 차례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와 성장에 대한 어두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고요. 성장도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자, 금통위는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살려야 한다는, 그래서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금통위는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그렇죠? 지금 추가 인하했습니다. 경기에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미 여러분 2주 전에 이제 YTN에 나가서 얘기했었습니다. 다들 동결을 예상했었어요. 어제만 해도 다 동결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했을 때 물론 동결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무슨 금리 인하 접전식 했는데 역시나 제가 예측대로 됐죠. 한번 가볼까요? 이창용 한은총재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는 금통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 판단은 뭐 계획대로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왜?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주 전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뭐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라든지 KBS에 나가서도 개인적 의견임을 밝히고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제가. 이게 역시 내 예상대로 판단이 됐구나.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금리 인하를 발표한 이유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제가 아까 뭐 YTN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똑같아요. 지금 금통위가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수출 안 되고요. 경기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내년이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맞추면 내가 내 예상대로 흘러갔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결국에는 한은도 인정을 했구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내년도 선장이 둔화될 거라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환율이 1,400원대 이제는 환율이 이제 고착이 됐죠. 그래서 뉴 노멀이죠, 완전히.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1,400원 환율 됐으면 나라 망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환율에 대한 압박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는 1.75% 포인트 격차가 다시 됐죠.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도 돼요. 왜? 이제 금리 인하해줬으니까 뭐가 뜨죠? 대출 많이 또 일어납니다. 대출 많이 받으실 거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또 대출 받으실 분들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동결할 거야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걱정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뭐다? 그쵸, 경기 둔화를 전 더 신경을 썼던 겁니다. 금통위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는 이미 둔화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경기 둔화다. 저는 이거 공감하거든요. 서민 소상공인 경제생활 지금 거의 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생활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거든요.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경기가 어떻게든 간에 그만큼 이제 반응을 하면서 돈 법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이런 시장에 금리가 막 갑자기 내려갔다 갑자기 올랐다가 이런 시장에 적응이 안 된다고. 이게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경기 둔화되면 지갑을 안 열잖아요, 일단. 자, 한은이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2.2% 성장. 내년은요, 보세요. 2025년은요, 1.9%. 이게 각각 0.2%포인트씩 낮게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한 2.5에서 2.4 요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가 올해 이거 수출 안 되고 지금 좀 내수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줄였고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는 1.9%.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고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잘 났었죠. 근데 보통 2% 후반대거든요. 1%대라는 거는 진짜 경기 둔화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가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수출 둔화. 지금 수출 둔화 기조가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은 흑자긴 한데 그 흑자폭이 줄고 있고요. 내수 부진, 이거는 IMF가 우리나라 지적할 정도로 현재 외국 모든 기관들이 예고할 정도로 내수 부진이 안 됩니다, 지금. 내수가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올해 정말 힘들 거다. 근데 저는 좀 기대했던 게 정부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 좋은데 재정 지출을 안 늘리겠어? 재정 지출 좀 늘려서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했는데 와, 진짜 안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연도. 진짜. 내수가 안 돌아가요. 이거는 뭐 소비가 안 되면 재정 지출도 늘려줘서 돈이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수 부진이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 2기 이제 1월 20일에 출범을 합니다. 관세 부분 엄청난 불확실성이 많죠. 그 리스크 위험. 한은이 꼽은 이유가 이거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맞춘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좀 빨리 알아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오거든요. 은행들도. 그럼 이런 걸 조달 비용이라 그래요. 돈을 빌려올 때에 그 이자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하락을 하겠죠. 그럼 은행들도 뭐예요? 대출 금리를 하락시켜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한은 자료는요. 한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정도. 왜냐하면 지난달과 올해 합쳐서 0.5%포인트 정도 인하했죠. 그럼 대출금리도 이만큼 인하한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 그러면 가계대출의 연이자 부담은 6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대출 1인당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이거 연이에요, 연 3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 원리금이 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취약차주의 개념은 다중채무자의 개념은 은행권 3군데 이상에서 대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중채무자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소득, 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 664점 이하이신 분들, 이게 중복이 되면 합쳐지면은 취약차주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취약차주는 한 24만원 정도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자, 그럼 소상공인 쪽으로 가볼게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도 완화됩니다. 대출금리가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내리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인당 한 111만원 정도 줄어들 것. 이거 연입니다. 연 111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한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체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체감이. 은행에서 진짜 이렇게 내리겠느냐는 거예요. 안 내려요, 지금.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들어간 거 아시죠? 9월부터 압박 들어갔습니다. 대출 안 나와요, 은행에서. 뭐 가계대출도 그렇고요, 주담대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가계대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당국이 압박 넣고 있거든요, 은행 쪽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그러니까 은행들은 대출 안 해줍니다. 10월에 금리 한번 내렸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준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요, 석 달 동안 연속 상승입니다. 자, 이거 자료 제가 팩트 준비해봤어요. 실제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하는 자료입니다. 10월에 가계대출 금리요 상승했고요, 8월, 9월 이어서 상승세 계속 유지됩니다. 왜? 10월에 금리 내렸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요. 주담대 대출도요 올라갔습니다. 은행채 5년물이 이제 고정금리인데 이게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올랐고요. 무엇보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은행에서 받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뭘 더하냐면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게 대출 이자예요. 그런데 우대금리는 오히려 줄이고 이 가상금리만 은행들이 높였어요. 웃기지 않나요? 은행들은 이번 연도에 또 최대 수익을 누릴 겁니다. 핑계는 좋아요. 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하래.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서 가상금리 높였을 뿐이야. 이렇게 이제는 아마 얘기할 겁니다.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그럼 대출금리가 내려가느냐?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8월부터 가상금리를 은행들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선제적으로. 한해도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은행들 진짜 얄밉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아니, 저는 방송에 나가갖고 눈치를 안 보거든요. 예. 아까 제가 YTN 인터뷰 보여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KBS나 연합뉴스 나와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다들 동결한다. 예, 다들 동결을 예상한다 했을 때 거의 84%가 다 동결 예상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의견으로 이제는 말씀드리고, 개인 의견이지만 인하하는 게 맞다. 소신 발언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은행 눈치 안 봐요. 은행들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그만큼 만약에 고리를 얻었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환원을 해줘야죠. 가상금리 올려놓고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은은요, 이제 금리 인하 체감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된 거, 이게 대안대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갱신주의가 도래할 때, 그때 이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당장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가 내리겠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에 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이제는 그만큼 지금 한은이 봤을 때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 거고, 물론 기준금리 그래서 선제적으로 내린 겁니다. 잘한 거예요. 저는 주장은 계속했지만 잘한 겁니다. 예, 경기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삽니까? 돈이 안 도는데. 잘한 거예요. 솔직히 기준금리 인하 잘한 겁니다.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지. 예, 다들 안 하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풀이해드리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경기가 일단 살아야 뭐 장사도 하고 뭐 돈이 돌고 뭘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처럼 돈이 안 도는 거 보셨어요?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돈이 안 돌아요, 시장에. 예.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요, 재정 지출 늘려줘야 돼요.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더 명확해졌어요.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예, 더 명확해졌어요,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재정 지출 늘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거 좀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뭘 원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래서 재정 지출을 이거 그냥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할게 저렇게, 이거 안 돼. 듣고 재정 지출 늘려야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물론 제 생각과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안경 잠깐 뺐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정님 안경 빼세요. 인물 버려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안경 빼고 싶어요. 근데 눈에 염증기가 있어서, 저는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안경을 뺄 생각인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건강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원래 10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좀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하방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막 답답해갖고, 그래서 좀 갑자기 좀 얘기가 뒷부분에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들 마음 대변해 주시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참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할 게 진짜. 예. 오죽할까? 내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더 오죽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를 순환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지금은 어렵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 경기가 돌아올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여기서 이제 재정 지출만 좀 늘려주면 예, 그러면 확실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시 환경도 만들어졌고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블로그 강의 있습니다. 참 우리가 12월 달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사업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라인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요 링크 있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서 저랑 같이 12월 달에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12월 5일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올해 마지막 강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힘내시고요.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